저희가 용학도서관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신노인, 노인 동아리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요새 노인보다 신노인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용학도서관 신노인 동아리입니다. 우리가 속칭 이제 용신동이라 하는데 그 공부 모임입니다. 그래서 본래 명칭은 용학도서관 신노인 공부 동아리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한 4년째 여기서 처음으로 개설이 됐어요. 관장님이 아주 여기에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학도서관에서 매년 봄에는 이 신노인 포럼을 합니다. 작년에도 아마 하셨지 싶은데, 그래서 계속 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번째입니까? 그런데 주제가, 제가 맡은 주제는 뭐고 하면 이거 제가 정한 겁니다. 신노인 나만의 브랜드를 갖자, 이깁니다. 나만의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브랜드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라든지 요걸 가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 브랜드, 현대차 브랜드 이런 식으로, 용학도서관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나만의 신노인 브랜드를 갖자는 큰 주제를 갖고 2시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텐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데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전에 먼저 큰 걸 6개 정도로 나열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와 운동, 두 번째는 하양연화의 길, 세 번째는 지금 여기 깨어있기, 노인의 품격, 우아하게 늙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6개의 주제를 갖고 신노인 나만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다 하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전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첫째는 걷기와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부분 보면은 신노인이라고 상징을 하고, 노인의 가장 중요한 이 건강입니다. 건강. 안에 내용도 콘텐츠도 전부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와 운동을 제목을 갖고 뇌기능 활성화 치매의 제거, 그러니까 걷기 운동하면은 우리한테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뇌기능을 활성화되고 치매를 예측하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걸음걸이가 합니다. 상세한 거는 요 의학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걸음걸이만 바뀌고 30년 적게 산다. 이분이 이제 성기용 씨 책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걷기 운동 전문가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걸음걸이만 바뀌고 30년 적게 산다는데 상세하게 이분이 설명을 해놨어요. 걸음걸이만 바뀌도 30년 적게 산다. 아까 큰 제목에서 걷기와 운동에서 다음 소제목입니다. 걸음걸이만 바뀌도 30년 적게 산다. 오실 암이 제일 무섭죠. 예.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은 치매입니다. 근데 치매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치매는 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예측 예방. 지금 가장 치매 다음으로 어르신 분들이 사고를 말다하는 게 뭐고 하면은 낙상입니다. 낙상.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소식이나 전화 옵니다. 낙상을 해가 큰일 났다. 이거 막바로 뇌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치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와 걸음 속도를 갖고 치매와 낙상을 예측도 하고 예방도 하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것은 뭐고 하면은 공짜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걸음걸이 하는 게. 예. 또 이분 주장이 100세를 산다. 치매 없이 100세 살아야 되죠. 그럼 이분이 이제 치매 없이 100세 사는데 그 체가 어떻게 있나 하면은
맨 밑에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의 IOC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두 분인 IOC 위원인데요. 이분이 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발끝부터 몸을 움직인다. 우리 집에서도 그래 하잖아요. 저도 그래 하는데 일어나기 전에 한 30분 좀 헤매죠. 헤맨데 이제 복지회관에 가시면은 발바닥 부딪히기 하면서 이건 막 연습식입니다. 그죠? 뭐 300번 했니 500번 했니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자기 경험입니다.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분이 대한체육회장이면서도 맹상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가벼운 발 마사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돈 안 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체를 움직여야 된다. 내는 아까 그 성기용 씨, 우리나라 최초의 걸음걸이를 주장하신 분인데, 걷기 운동에 우리가 옳게 하려고 그러면 1초에 1.36m를 걸어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하고 주 5회를 꾸준히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1.36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아주 빨리 걷는 부위입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체를 움직이고 뇌가 살아나고 걷기 운동을 하면은 우리의 몸의 6가지 생체 신호가 있는데요. 그 5가지가 뭐고 하면은 체온, 혈압, 심박수, 호흡, 통증.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요거 보는 겁니다. 의사들이. 요거 봅니다. 전부 다. 여기다가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가 세계적으로 국제화 추세 아닙니까? 이 걸음걸이를, 걸음 속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처방에 걸음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맹상하고 걸음걸이 이걸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페이퍼를 주면서 당신 한 달간 해가오는 거 다음에 뭐 요새 전부 폰이잖아요.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걸 병원으로 전송하라는 거예요. 그거 전송 안 하면 어려움에서 나는 문제된대요. 지금 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치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치매는 이렇습니다. 70살에 치매가 왔다 하면요. 15년 전에 왔는 거예요. 55살에 치매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치매가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잖아요. 이미 나타났을 때는 10년, 15년 전이라는 거예요. 이 치매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걸음걸이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걸음걸이 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 나왔듯이 일주일에 5회 30분 1.36 하는 요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건강한 성인이 1.36 하는 건 아주 젊은 사람이 제대로 걷는 겁니다. 빠른 걸음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치매가 조금 있다 하는 거는 40cm입니다. 40, 80, 130이거든요. 그리고 숫자를 여기 쉽게 하면 40, 80, 164. 일반적인 노화는 80cm입니다. 그러니까 80cm 가면은 자기가 약간 위험하다 하는 걸 느끼셔야 돼. 제가 저도 지금 이걸 걷기 운동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매, 40 이거는 뭐가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이래 걷는 겁니다. 여기 40cm. 40cm. 이래 걷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노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노인이 걷는 거예요. 이 정도 걷는 거. 여기 뭐 하면 1초에 80cm라고 한 거는 뭡니까? 두 걸음이라, 두 걸음. 여기 두 걸음이 1초입니다. 그죠? 그리고 136cm. 그러니까 120이 되려고 하면 빠르게 세 걸음을 걸어야 돼요. 1초에. 여기 1초입니다. 여기 건강한 성인 칸이 뭐 하면은 136cm, 120 이상을 걸으면은 어떻게 된다? 결과가 땀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걷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치매를 확실한 방법은 없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치매는 예방만 있는 거예요. 치료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치매는 인지기능 향상. 인지기능이 뭡니까? 치매가 이제 다른 말을 하면 뭡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걸을 때 10cm, 지금 걷고 있는 데서 한 10cm 늘리시면은 대부분은 80cm 넘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1시간에 4km를 걸어야 돼요. 1시간에 4km. 4km 심리잖아, 그죠? 지하철역 몇 거고 한 뭐 4개 지나면 되나? 이러면 뇌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있습니다.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라 그래가 여기서 세계적으로 전 국가한테 권고한 게 있어요.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운동하면은 당뇨, 심장병, 뇌졸중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구 수목원에 가면은 요 안내도가 곳곳에 붙어 있고 대구 전국에 전부 다 국가기관에 산책로에 가면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이걸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요 말이 적혀 있어요. 여기 글 있죠. 여기 붙여 있습니다. 그죠? 걷기야말로 정말 지적인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부 철학자인데 니체, 칸트, 소로, 홉스, 아인슈타인 박사죠. 그죠? 오바마, 해밍웨이 이 공통점이 뭐가 하면 걷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농구 잘하잖아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걷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니체가 유명합니다. 이분이 니체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뭐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 니체가 쓴 거잖아요. 진정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이 걷기로부터 나온다. 칸트는 매일 이분은 산책을 하셨는데 3시 반 되면은 요 다리를 건넙니다. 요 다리를.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요 동네 사람들이 칸트 지나가면 3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시대 가면 뭐 조금 가겠습니까? 1km 가면 4시에 있는 동네 사람은 칸트 왔다 하면 4시로 맞춘다는 거예요. 시계를.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에 2시간을 걸었어요. 이건 전체 걷는 거죠. 산책이니까. 여기서 이분이 깨달음이 뭐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깨어있는 지혜가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이분은. 우리는 운동으로 깨닫는데 이분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산책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산책을 하시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초당 80cm는 걸으셔야 되지. 대충 이런 식으로. 그죠? 대충 이런 식으로. 남이 올 때 그냥 저분 그냥 정상적이다. 꾸준한 운동이 뇌를 작용시키. 중요한 건 뇌입니다. 치매가 뇌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적정한 체중 관리하고 독서입니다. 사실은 요거 두 개를 다 안 하죠. 뭐를 하느냐? TV 시청 죽으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폰도 뭐 하루에 한 100번 봅니다.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노? 라디오 듣는 게 좋아요. 라디오 듣는 거. 미국에는 의사들이 치매 환자, AD 환자 오면은 당신 라디오 들어본 일이 없나 하면 10중 8구가 없대요. 그러면 뭐 하노 하면 뭐 비슷미국가 TV 신청한다. 여기 바로 치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좋노? 컴퓨터, 악기, 뇌를 자극한 두뇌 활동.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까지 쭉 공통 분모가 뭐가 하면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걷기와 운동이에요. 그 중에 명상하고 햇빛쬐기인데 이 명상이 우리 뇌를 작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쬐기는 뇌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그 물질이 나옵니다.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걷기 운동하면은 우리한테 무슨 덕대노?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을 제가 요거는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미국 사람이 다 발견을 했나는 거예요. 첫째, 뉴런, 우리 세포입니다. 세포. 신경세포를 말하죠. 150억 개 되는데 하루에 한 10만 개가 죽고 10만 개가 살아납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카마 그 신경과 신경 사이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과 신경 사이에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연결시키는 게 뭐고 하면 이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그래서 우리가 뉴런 앤더 시냅스라고 합니다. 신체의 접합부입니다. 이 신경세포가 뭐고 하면 요게 뉴런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오카인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운동가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호르몬을 우리가 근육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치매하고 관계가 있어요. 노화 예방, 피부 미용, 암 예방과 치료가 이 물질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안에서. 마지막은 세로토닌인데 우리가 이제 행복 물질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행복감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행복을 느끼고 우울, 불안을 줄이는 물질이에요. 이걸 영상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뉴런 앤더 시냅스라고 여기 한 페어예요. 같이 작동하는데 요 시냅스를 3D 모델로 촬영했는 건데요. 여기 신경이에요. 여기 신경이에요. 신경과 신경 사이에 요 물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시냅스입니다. 여기 신경이에요. 여기 신경이에요. 요 신경과 신경과에 여기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오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다른 걸로 보면 여기 신경이잖아요. 여기 우리 근육입니다. 그죠? 여기 시냅스라는 게 하여튼 뭔가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운동을 하면은 요 빨간색이 마이오카인이에요. 이 하체 안에서 요런 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걸으면서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걸어요. 이러면 외부 사람이 볼 때 뭔가 뭐 메시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건너가면 저 사람 성큼성큼 빨리 걷는다. 성큼성큼 걸어야 돼요. 내가 성큼성큼 안 걸으면 4km 못 갑니다. 힘 싹 빼고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물질 하는 게 있는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이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우울증, 불안감, 수면장애, 이목함 전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수면장애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걸 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 과정을 보시면은 여기 태양입니다. 태양. 여기 세로토닌입니다. 안에 흰 거 있죠. 여기 세로토닌인데 태양이 빛을 쬐면은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여기 흰 걸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행복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성향이 보이고 우울증, 불안감, 뭐 안정기죠. 수면장애. 아까 우리 앞에서 대한체육 IOC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냉상하고 뭐다? 햇빛 쬐기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햇빛 쬐기하는. 이것도 전부 공짜입니다. 공짜. 돈 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걷기 운동이 이래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옳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르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못 하나 하면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작정 많이 걷기. 많이 걸으면 좋은 거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많이 걷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정렬이 무너진 상태거든. 바른 걷기 자세는 뒤편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느릿느릿 천천히 걷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휴대폰 보면서 우리 걷잖아. 그죠? 맨발로 걷기가 참 좋은데 겨울이라든지 운동화를 신고 건너야 상처도 안 나고 하지 맨발로 걸으면 많이 못 걷습니다. 옷에 함토길이 있어가 사람들 걷고 하는데 그거는 뭐 봄 가을에 아주 그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 이 걷기 좋은 운동이 수목원이 대구 수목원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대구시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반 이상은 매일 걷습니다. 그 관리 모래 이런 거 썰어가 발이 상처 안 나도록. 걷기 운동하면 이 허리에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뭐 정형외과 가서 찜질방도 한 번도 하고 하는데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반드시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과 있다? 바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바르게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달서구 두리공원에 있는 건데 자세가 이렇습니다. 그죠? 뛸 때는 요래 하고. 걷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주일에 5번 하시려 그러면 거의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자기 기분에 매일 해야 되지. 매일 해도 유머가 생기잖아요. 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허리에 여기 기본이 딱 돼야 돼요. 여기서 일직선이 딱 돼야 됩니다. 허리를 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쫙 펴야 돼요. 역시가 되도록 허리가 역시가 되도록 그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돼야죠. 허리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허리를 똑바로 해가지고 이 자세가 머리부터 해가 어깨하고 여기가 딱 수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좀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 때 한 3번 하면 됩니다. 그래가 가슴을 펴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중요한 건 허리를 펴는다. 그럼 허리 펴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가부좌 자세입니다. 앉아서 가부좌 해보시면요. 허리 안 핀 사람은요. 절대로 가부좌 못합니다. 가부좌 하면 안에 속이 딱 뭐 폐, 간 이런 게 딱 일직선 됩니다. 소화 안 되는 사람 가부좌 하면 반드시 소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허리가. 그리고 목은 당기고 20m, 30m 앞을 보는 겁니다. 그죠? 요까지가 뭐 하면 걷기 운동인데 조금 지금까지 했는 걸 두서없이 했는 걸 요약을 딱 해가 한마디로 하면은 빨리 걷기를 해야 된다. 올바른 자세로 빨리 걷기를 일주일에 5회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4km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면 4km가 되어 있는 코스가 어디 있느냐? 대구에 두루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4km 코스가 밑에 뭡니까? 성수촌에 가면 뛰듯이 이 뿔뿔 타탄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트랙이 깔려 있어요. 절대로 무릎하고 사고 안 납니다. 대구시에서 그래 해놔서. 그거 가면 막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저녁, 낮에 막. 더 결론적으로 말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나 하면은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걷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본인에 맞는 나만의 뭐를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하양연화의 길인데 화양연화 이거 다 아시죠? 이게 본래는 하양연화죠. 아주 세계적인 영화입니다. 홍콩 영화인데 이게 우리 엘더스 클럽의 회장도 하시고 이분이 또 대구에 신노인 운동 활동가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고 하면 영남일보 편집국장을 거쳐가 사장까지 하시고 퇴임해가 구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도 하는 10년 하신 분인데 꽤 대구에서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신노인 운동하는 걸 대구에서 처음으로 주창을 하신 거예요. 누구하고? 용학독서관 단장님하고. 그래서 이 용학도서관에서 신노인 포럼이 설정된 겁니다. 4년 전에. 화양연화를 시작으로 해가 이제 한 편의 드라마를 제가 한번 끌고 보겠습니다. 드라마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화양연화가 중국 사람이 만드는 문자인데 중국 사람은 꽃이 가장 화려한 때가 화양연화입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가 돼가 세계화로 되어 있어요. 이 영화입니다. 그죠? 영화가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한번 가가지고 절대적인 인기를 받아가지고 60개국 정도가 영화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이 화양연화입니다. 우리여도 다 화양연화가 다 있죠. 과거의 추억, 뭐 어떠고 저쩌고, 그죠? 이걸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In the Mode of Love을 하고 요 제목으로 세계화시킨 사람이라 미국 사람들이. 자, 왕가희 감독하고 이게 홍콩 배우를 하는데 주인공 차오가 이 남자입니다. 남자. 이분이 차오예요. 이분이 첸 부인이라 유명한 배우죠. 이 영화의 끝부분에 이게 이제 불륜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면 로맨스라 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가 왜 유명해졌나 하면 일종의 불륜으로 하는 그 스토리인데 불륜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 주인공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만 갖고 영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영화 맨 마지막에 문자입니다. 이거는 그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했는 그 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했다? 앙코르와트 사원 있죠. 캄보디아에 세계적인 사원이잖아. 여기 가서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가서 이 아름다운 추억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 상상입니다. 전부 자기 기억의 상상입니다. 구멍을 뚫고가 그 집을 엮고 영화는 끝나는데 마지막 대사가 있거든요. 그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 여기 이제 앙코르와트 시킨스락 하는 거는 요 1년의 과정을 계속하는 촬영을 시킨스락 합니다. 자,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그 내용이 뭐고 하면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매달렸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지나간 사랑의 과거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간 사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책 저자 김상태 회장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면은 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어떻게 하면은 노년기를 생체 정의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로 만들 수, 이거 말이 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그 추억을 우리 노인들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년, 5년 전에 신노인 운동을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창하고 하신 분입니다. 자, 이 안에 책에서는 이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신명하는 사람들, 이리가 문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분이 시니던트라고. 시니던트, 시니어하고 스튜던트를 합쳐가지고 시니던트라는 거예요. 요 말이 누가 했노? 요 말이 이분이 착안하는 동기가 요거를 보고 착안을 하셨다. 늙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건데 요걸 이분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신노인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업도서관에 신노인 공부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목적이 이 공부하는 노인상. 그 책을 읽고 와가지고 간단한 그 요약을 하시든지 뭐 느낌을 적으셔가지고 A4 용지 한 석 장이나 2장 정도 해가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분이 하양연화의 신노인 운동을 제안하신 분이에요. 신노인이 자세를 변하는 세상 공부하기.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변하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엄청나게 변했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10년이 지금 앞당겨졌다 하잖아요. 10년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식당에 가면 신발 신고 들어가고 의자에 앉는 문화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그 50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매하는 삶 살기.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이가 들어도 뭔가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노인은 우리 보통 이카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분 주장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이 영상은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도서관이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분 빌 게이츠 천재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와갖고, 그죠? 하양연화의 길, 김상태 영날부 사장이 주장하는 건 뭐 하면은, 노년은 청춘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이 말 무슨 말이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노년을 자꾸 노인을 갖고 자꾸 청춘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은 노인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은 노인답게 하는 데서 해야 된다. 그럼 50대 사람은 50대의 자기 잘하는 게 있고 70대도 70대가 있는 것이지 70대가 자꾸 50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가 1001이 바로 하양연화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문자인데요. 세계에서 1001편을 영화를 다 선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하양연화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노? 뭐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뭡니까? 바다와 노인. 뭐 이 정도 돼야 이거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에 하양연화가 있어요. 억수로 많이 팔렸답니다. 이거 하양연화 해가지고. 방탄소년단까지 이거 끼어들었는 거예요. 하양연화에. 그 다음에 공자는 이런 날을 종심이라고 하는데, 종심은 70세를 종심이라고 합니다. 종심이란 어떠냐? 70세 이상 하는 일은 대부분 옳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잘 없대요. 인생을 살아갖고 이제는 막 대충 다 한다 이게. 옳긴 뭐든지 일처리 한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많이 들었었죠. 학교에서. 이거 뭡니까? 스피노자가 했죠. 이거는 뭐하면 노인의 어떤 자세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것이 뭐가 하면은 앞에 세 개, 노년은 청춘으로부터 해방,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1, 방금 요거는 뭐가 하면 노년의 삶을 아름다울 대로 만드는 것은 개인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밑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죠. 103살입니까? 지금 모르겠다.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 하는 게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아주 많이 썼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분이 주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행복이 머무르는 곳은 언제나 현재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 자기가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느낀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과거보다도.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하면 사랑의 척도가 행복의 표준인데 이 정의가 사랑보다 앞섰다. 항상 정의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다 사랑이 앞섰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행복이 머물지 못한다. 그래 김영석 교수가 주장하는 걸 뭐가 하면은 행복해서도 사랑이 뒷받침이 안 되면 행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분 주장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포르투갈 한효정 시인인데 이분은 나이가 한 60살 됐어요. 이분이 자기가 포르투갈 갔다 와가지고 느낀 게 뭐 하면 지금 여기 이런 내용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분입니다. 지금이 내가 나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면 자기가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캐톨릭이잖아요. 그 성당이. 그 성당에 800km짜리도 있고 뭐 300km짜리도 있고 있는데 삶의 멈춤이 필요하지. 그 자기가 걸어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딱 멈추는 시간이 만일에 나의 마지막 시간이면 어떻게 되겠노? 뭐 이런 내용이에요. 번아웃 하는 거는 불이 다 됐다는 겁니다. 무기력죠. 다 연소가 다 됐구나. 자기 에너지가 다 소비됐다는 거예요. 그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그 800km를 걷는 그 길 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 사람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고 뭐를 깨달았나 하면 지금 여기가 삶의 전성기다. 다시 말하면 하양연하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하면은 아주 대단한 분인데 작가인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집에 뭐 골치 아픈 일도 해가 자기가 에너지가 다 소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게 뭐가 하면 걸어야 되겠다. 개성 신정문이죠. 진짜 아니라는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가면은 마지막 목적지가 데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좀 말이 긴데요. 성당 이름은 콤포스텔라입니다. 데 하는 거는 불어로 디 하는 거는 영어에 더하고 같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 거리를 걸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하면 끝이 납니다. 성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오래된 성당이죠. 이게 왜 유명해졌나 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해가 여기에 묻혀있는 것이 몇백 년, 천년을 지나서 발견이 됐어요. 자기들 주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당이 유명해가지고 그 800km 로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순례길이 이렇습니다. 여기 하는 게 야고보 상이 서 있는 순례길. 이분이 책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기가 사진을 찍어갖고. 멋있죠? 자, 순례길을 제가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대체 순례길이 뭐가 순례길이고, 네 군데 코스가 있어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프랑스 길, 780km, 은혜의 길, 1000km, 북쪽 길, 830km, 포르투갈 630km, 다음에는 이제 과민트 프랑스 이제 구로를 적어 놨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걷는 길은 무슨 길이다? 메리에 있는 거, 프랑스 길. 여기 가장 많은 사람이 걷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도 가면은 여기 다 간대요. 프랑스 길에 다 간대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연구잖아요. 어디가 실수 잘 안 합니다. 세계 어디 가도 한국 사람 사기도 잘 안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해가지고 검증된 데만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길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아까 거기 있는데 이제 까미노 프란세스를 가는데 프랑스 길. 한국 사람이 가기에 좀 좋아 보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은혜 길이라 그래가지고 비아 데라 플라타. 그리고 북쪽에는 까미노 노르테. 밑에는 해안을 끼고 가고. 이렇게 네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0km짜리 이 프랑스 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 거기 가면요, 몸하고 돈만 가면 된대요. 예약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곳곳마다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어마어마 다 있대요. 자,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주제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다. 다시 말해서 하양연화와 관련 걸 제가 뽑아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톨스토이 작가 있죠. 이분 유명한 작가시잖아. 이분 단편집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의 주제가 뭐고 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때, 사람, 일, 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디냐? 지금 여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여 있는, 강당 안에 있는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사람은 누구냐?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공덕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내가 만일에 교통사고 나가 이어서 쓰러졌다. 우리 집 사람 애들 나 서울에 다 있는데 서울 애들 내 구해 못 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분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왼전에 있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된다? 공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톨스토이. 아까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맨전에 있는 사람에게 공덕 행하는 일이면 이 순간을 소중하게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하철을 타고 가도 옆에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최고입니다. 자리도 양보해 줘야 되고 물 있으면 물도 돌락하면 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유명하냐? 이거는 가슴에 와닿는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항상 자비와 사랑과 공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책 내용을 짧게 내가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의 요 스토리가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옛날에 그 지사에 있을 때 공부하러 간다고 가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이 내용, 미국 사람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요만할 때부터 미국 사람 이런 거 가르칩니다.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러시아 왕가, 요새 말하면 선인, 현인이라 그러나, 산속에 깊이 이래 도 닦는 사람하고 이야기인데, 왕이 이제, 자기 국민들한테 계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내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상을 주겠다 했는데 뭐 5만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게 안 되겠다. 그래서 상 주는 걸 포기하고 이분이 자기 가까이 있는데 그 숲속에서 아주 현인이 한 분 계신다. 그걸 이제 은자라 하는데 숨어서 숨다기보다도 그냥 가서 도 닦는 사람이지. 그죠? 조용하게. 그걸 알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을 찾아가니까 이분이 은자는 거기 가면 또 어디 계속 그 이랑이라 합니까? 밭을 이랑을 메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왕이 가서 가만히 이제 왕은 물론 그 전에 가기 전에 경원들하고는 입구에 그 배치시기 놓고 자기 혼자 갔죠. 그죠? 이분이 계속 작업을 그 이랑을 메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이 또 거의 저 사람 이상하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내가 좀 내주겠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라고. 그러니까 왕이 또 했어요. 왕이한테 또 이 은자는, 이 노인은, 이 현인은 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왕이,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분한테 찾아온 이유는 뭐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걸 알아가지고 이걸 국민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해가 지고 그러니까 그 삽을 딱 우리 촌에 가면 삽을 꽂잖아요. 그죠? 바닥에. 그래 놓고 이제 쉰다고 이제 저녁은 넘어갔으니까 그래 그 현자하고 왕하고 자리를 떠갖고 이래 나오려고 하는데 저 밑에 하나 저 사람이 막 배에 상처를 입고 어디 맞았는지 해가지고 막 거울로 오는 거예요. 자기 현자가 있는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왕이
와서니까 피도 닦아주고 해갖고 말이야. 이래 했는 거예요. 해가 넘어졌으니까 잠도 재워 죽는 거라. 현재 집인데도 왕하고 현재하고 이 세 사람이 다 거기서 일박을 하게 됩니다. 일박을 하고 나서 이제 왕이 도저히 이 현인이 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답 안 해준다고 내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요.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계속 물으니까 그 언자가 그 현인이, 선인이라 합시다. 중국말로 하면 현인인데, 이 선인이 이미 당신이 원하는 걸 이미 다 얻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하는 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공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고 하면은 그 총 맞고 해가지고 온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이 왕이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그 상처 입고 온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분이 그 현인한테 물었어요. 그 왕이 물으니까 또 왕이 박가는 현인이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왔는 순간에 나를 만났지 않느냐? 나를 만나가지고 여기 일박하면서 밥도 굶고 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언자가 왕한테 이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겁니다. 당신한테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 먼저 이 세 가지를 했고, 왕한테 했는 거는 그 언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걸 증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처를 입고 온 사람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고마워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 하면은 이 백성 온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인데 왕이 자기 형을 살해하고 자기들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을 살해하러 온 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자기가 이 세 가지의 그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공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왕한테 가서 꿇어앉아가 나를 좀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토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톨스토이가 만드는 그 단편집이에요. 단편집인데 인생에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누다, 때, 사람, 요 세 가지를 설정해가지고 공덕하고 세 가지를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는 첫 번째는 뭡니까? 건강 걷기 한 템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 노인의 품격입니다. 노인의 아이덴티티가 노인이 가장 원하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존경이라 존경. 젊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걸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가장 존경을 안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한테. 그래서 노인의 품위를 지키는 10가지.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10가지를 제가 나열해 해놨어요. 책을 보고. 첫 번째는 하면 신체적 매력,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그럼 네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나이 든 사람이 최고로 잘 못하는 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종기 좋고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면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더더욱더 코로나 사태로 와서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디지털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디지털이잖아요. 옛날에는 선연결해가 하고 복잡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섯 번째는 적극적 사회 참여. 7번째가 하면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여기하고 맞닥뜨려집니다. 그러면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조화론자, 나만의 생활,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활하는 뭔가 웰빙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의 말 잘 듣기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 한 5개를 제 마음대로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면 노인일수록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상대방이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돈을 쓰는 쉽게 말하면 돈 먼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 뒤에 내죠. 그죠? 뒤에 내면 어떻게 된다? 존경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뭔가 열정. 어디 가서 뭐 열정하고 뭐 이런 건 없으면서 뭐 잔소리하고 뭐 부지런한 소리 하셨잖아요. 말 길게 하고.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노인이 돼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지하고 맞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했는 사람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피케르라고 로마의 철학자고 정치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젊은이 같은 구석에 있는 노인이라는 정의를 했어요. 이분이. 노인인데 상대해보면 젊은이답다. 요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 많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원제가 수타니파타라고, 이게 한자로 보면 경집인데, 우리말로 하면 경을 모아놓은 책이 그 경전이에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요 하나의 넉 줄짜리 요것이 수타니파타 경전에 보면 1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요겁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사자처럼. 이 경은 안 한다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홀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영각불판이 뭐고 하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사이하고 이게 맞떨어지나 하면은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됐어요. 홀로 가는 세상이 되고. 이제 홀로 모이가, 그러니까 요 도서관에 오늘 포럼이 있다 하면 전부 혼자 와서 여기 와서 모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 그렇죠. 전화해가 막 그거 어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지만 요새 그렇게 말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 여기 와서 스스로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 뭐 하면은 무서의 불경이라는 게 무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경전 이 내용이 이 네 줄이 너줄이 하는 게 뭐 하면 집착을 버리고 무서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요겁니다. 이 코뿔소라고 하는데 무소입니다. 이게 인도 코뿔소인데 세계적으로 뿌리 하나이면서 소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코뿔소밖에 없습니다. 여기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게 뭐고 하면은 요 뿌리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큰 거 이거 요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일반인은 잘 모르죠. 그죠? 수타니파타 경전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락하는 걸 우리말로 번역을 최고로 잘하신 분이 이 법정스님이세요. 돌아가신 분, 법정스님 뭐 아시는 분 아시죠?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이잖아요.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그리낌 없이, 자, 앞에 있는 그 말이 어렵죠. 그죠? 사자처럼, 뭐, 연꽃처럼, 바람처럼 가는 걸 이분이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은 숲속의 용맹한 사자처럼 늘 살아 움직이는 시원한 바람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는 청초한 연꽃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그거 해석입니다. 법정스님이 이 불교에서는 이 스님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문장갑니다. 이분이 말이 스님이지 이분은 뭡니까 에세이 최고의 수준이잖아. 우리나라에서.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불교에서 말할 때는 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타인과 섞이거나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수행하는 모습을 코뿔소가 하나의 뿔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한 겁니다. 그죠?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한평생 무소유를 주장하시면서 마지막에 계신 사찰이 송강서 불일남인데 밑에 의자이기 유명하죠. 이분이 뭐 밖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의자밖에 없어요. 의자가 한 20년 이래 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무소유 불처럼 혼자서 가락하는 게 뭐 수타니파타 경전 부처도 아니고 또 뭡니까 앞에 법정선임도 아니고 공유영 작가라고 아시잖아요. 여자 작가.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뭐 시끄러운 분이죠. 이분이 20년 전에 무소유 불처럼 혼자서 가락하는 걸 이분이 소설을 썼어요. 1993년도에. 이래가 이게 엄청 밑에 있어요. 베스트셀러도 했어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분이 저자는 홀로 서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빗대서 쓰면 좋겠다라고 출판사에 이래 해가지고 출판사에서는 그거 안 된다. 했는데 이분이 빡빡하게 갖고 무소유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썼는데 그 안에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동기가 여자분이 여학생이 3분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 가고 서울에 있었다 가면 괜찮잖아요. 큰 이상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한 분은 이혼하고 한 분은 자살하고 또 한 분은 뭐 갈등 생기고 이래 가지고 파산이 되는 걸 이분이 글로 쓰면서 살아있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두 사람 있었어요. 이혼하고 갈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썼는 거예요. 홀로 서지 못한 고통받는 사람이 그 대학생 3분 중에 한 명을 위해서 무소유 불처럼 혼자서 가라. 제목하고 일치시킨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게 돼서 이분이. 그래서 무소유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오히려 이 공기영 작가가 그 책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더 알려졌죠. 90년 살고 알게 된, 아까는 제가 100년을 소개했죠. 백살문본 김형석 교수를 소개하고, 이번에는 이시영 박사가 지금 90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의사하고 대구 사람이죠. 병국대학 미국 가서 하고 이런 분인데, 의사는 뭐 그거고,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힐리언스 선물 총장으로 지금 계신답니다. 요 2가지만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90년을 살았다 이거죠. 책을 썼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된다. 신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어쨌든 간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분이 이거 자기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하대요. 우리나라 뭐 100살 살고 90살 산다 하지만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기대 수명은 83세, 건강 수명은 73세예요. 인생을 10년을 앓다가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은 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인을 미워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 주장입니다. 자, 세계 5대 장수촌의 비밀입니다. 이걸 블루존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의 그 있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나, 일본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 이피라의 섬, 캘리포니아 로마리다. 우리 일본 오키나와는 대부분 아시죠? 장수촌이라는 거. 이게 전부 다 보면 섬인데 여기에 먹는 음식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이분이 이 5지역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동물 단백질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뭐를 먹느냐? 반대겠죠. 식물 단백질을 먹겠죠. 그죠? 제가 5대 장수촌을 저도 뭐 여기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간단합니다. 미국,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이렇게 5군데가 세계 장수촌이래요. 일본 오키나와부터 한번 봅시다. 이런 모양입니다. 식사가 일본 사람 식사가.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 음식이에요.
그럼 코스타리카, 이거 전부 다 지중해 음식이죠. 그죠? 그리스 아카리아 섬,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뭐 우리가 대충 보고 아는 거죠. 그죠? 보고 말고 제가 편집을 한번 해봤어요. 장수하려고 하면은 이 음식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자, 우리가 고기를 동물 단백질 무도 이거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세계에서 최고령 장수촌이 러시아에 있대요. 러시아에. 이분들은 이제 장수촌 비결이 물론 음식도 뭐 그렇지만 마음이 편해야 된다. 즐거운 마음이 편해야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짝이 없는 음식이 기억력을 감퇴시킨다. 우리가 치매가 뭡니까? 다른 걸 하면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매가. 요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시금치, 당근, 바나나, 브로콜리 이렇죠. 대충 이런 음식이다. 자,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돼야 하는 이유를, 이거 요새 뭐 굉장히 하도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 이 말 무슨 하면, 우호적하는 거는 뭐 종기 좋고 대충 넘어가는 거고, 개방적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열정,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이까죠. 그죠?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가용 시대지만 미국에 이런 격언이 뭐가 있나 하면 웃는 데를 놓으면 인생 끝났다. 자, 노아의 3대 고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보면 좋죠. 인생은요, 34살, 60살, 78살이 되면 확 늙는다. 완전히 내리막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리막이냐? 건강 단백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조심하느냐? 34살부터 뭐 한 30살부터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60살 되면 이제 더 땡겨야 되죠. 50살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78살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살부터 70대 들었을 때까지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65세 되면은 78살 되면은 내가 확 늙는다 하는 걸 인식하고 오늘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고독입니다. 그죠? 노후에 혼자 살 자신 있습니까? 자, 이 청춘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 운만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청춘이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성실함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것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한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 때로는 20대 청년보다도 70대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뭐다? 우리가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겁니다. 이분 시치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말하는 게 청춘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있다 하는 게 영어로 적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83세에 돌아가셨는데 78세에 이 청춘이라는 시를 써가 유명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노인이 신노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쓰는 문자인데 젖은 낙엽이라고요. 이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젖은 낙엽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에다 오바치라고 하는데 젖은 낙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죠? 일본의 주부들은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집안에 죽치고 들어앉은 늙은 남편을 누랬다 오죽하라고 부른다. 슬프죠?
그죠? 남자를 슬픕니다. 그죠? 우리말로는 젖은 낙엽이라는 뜻이다. 대충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낙엽을 우리가 봅니다. 낙엽은 좋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노인은 5가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공자는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의 유혹부터 뿌리쳐야 한다. 노인의 5가지가 있는데 병고, 빈고, 고족고, 무의고는 이제 아무 일 하는 게 없는 거죠. 여기다 노욕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게 노욕도 괜찮은데 더 나쁜 거는 뭐 하면 노추가 된다는 거예요. 추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노추하로 노인의 추한 모습과 멋은 그걸 한국 사람인데 밑에는 멋스런 노인이 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위에는 이제 미국 그 화면인데 이거는 뭡니까? 우째 보면 노추고 우째 보면 하루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재밌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삐죽한 있어야 하는 것 같고 근데 잡지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하루예요. 하루. 멋스런 노인이라는 거죠. 이걸. 그러면 노인의 브랜드 오늘 우리가 신노인인데 신노인 들어가기 전에 노인부터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죠? 노인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의 브랜드는 남다른 품이다. 노인의 품격 브랜드는 저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하도가 뭐 하면은 우아함이래요. 우아함. 우아함이 뭐냐? 밑에 미국 사람 이분 여성분이 현실의 만족을 구하고 현실의 즐거움을 찾는 소박함 이렇게 바텐더에 앉아가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전형적으로 미국 사람.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그죠? 공짜 점심 없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이코노미케가 공짜 점심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 없이 얻는 거 없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영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째 있는 거, no pain, no gain입니다. 그죠? 공짜 점심 없습니다. 공짜 점심이 왜 나왔느냐? 공짜 점심은 1900년도 초중반 미국 서부 개척시대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마시는 사람한테는 점심을 공짜로 준다 하니까 강부들이 부른 것이 그거 가지고 술 딜떡 먹고 하니까 술은 예를 들어 1달러라고 하면 안주가 2달러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생긴 용어예요. 이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이 강력하게 주장했는 겁니다. 공짜 점심, 미국에 이제 그때 붙이는 거예요. 프리런치 투데이가 12시부터 공짜로 했는데 뭡니까? 맥주는 들고 있는데 앞에 안주가 놓여 있는데 맥주는 공짜인데 안주는 뭡니까? 점심은 공짜로 주는데 술은 먹어야 된다는 거지. 자, 최근에 우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팩트에 가가지고 엄지척을 합니다. 이렇게. 요분이 지금 우리 윤 대통령입니다. 그때 뭡니까?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20조를 투자한다 했잖아요. 20조를 투자한다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막 엄지척하게 축기 씌워줬는가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엄지척 해도 난주 끝에 가면 어떻다?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죠? 삼성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돈을 20조를 투자하는데. 이 신라호텔의 사진인데요. 생맥주가 한 잔에 7,000원이에요. 무한대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지. 맥주 두 잔만 해도 10,000원이잖아요. 그런데 7,000원 준다 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얼마 아마 2만원부터 3만원입니다. 2만원부터 3만원이에요. 요거 반드시 시켜야 돼요. 메뉴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술은 공짜다. 티켓 공짜.
젊은 부부가 사는데요. 한날 우편이 왔어요. 연극 관람권이 2장이 왔어요. 공짜 티켓을. 연극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티켓이 맞대요. 이래 두 사람이 연극을 잘 보고 왔는 게라 공짜라고. 집에 와보니까 도둑이 들어가 다 헝클이 난 거예요. 그 안에 레터가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카드 안에. 뭐라고 쓰여 있었다? 누가 이 택배를 보냈는지 알겠지? 도둑이 보낸 거예요, 도둑이. 공짜 또 있습니다. 공짜 치즈는 지더세면, 그러니까 러시아 속담인데, 요거 치즈잖아요. 지가 손대가 여기 째깍 해갖고 죽이는 거죠. 그죠? 공짜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이 말이 우리 보통 쓰잖아. 그죠? 아주 중요하죠. 이게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이번에 이거 포럼 한다고. 2군데서 이 말을 쓴대요. 하나는 짐, 체육관. 요즘 헬스장 많잖아요. 하나는 요가 하는 데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엄청난 고통이 아마 따르는 모양이에요. 요가, 이거, 체육관이죠.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은,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는 그때 30년 전에 갔는데, 이게 카드 밀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구경만 했는데, 40가지 매건이라고 유튜브만 나와 있는데 실제는 낙서입니다. 이 백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거기 20번째 뭐가 있나 하면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하는 글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사십 번째 마지막에 봅시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용불용선이라고 하죠. 그죠? 쓰면 쓸수록. 자, 하버드 도서관입니다. 이게 유명한 건데, 김연아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수상하고, 이거 지금 우는 모습이잖아요. 메달 받고 나서 곧 하는데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김연아 선수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무슨 말 했냐? 김연아 선수가 영어를 잘 압니다. 뭐를 했다? 아까 no pain, no gain.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세계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 요거는 이제 좋을 때도 김연아 선수한테 마이크 대니까 우리말로 했겠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는 경제학에서 4가지로 한대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번째는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중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1번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공짜 없습니다. 그죠? 대가를 영어로 번역하면 코스트입니다. 뭔가 원가가 있다는 거예요. 1번에 코닥이 망했습니다. 삼성전자한테 망했어요. 사진에. 망한 이유가 이게 이제 뉴욕 가보신 분은 아시죠? 맨하탄에 가면은 세계적인 광고를 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걸린 걸 이제 찍어놓은 건데,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필름 시작.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코닥이 그때는 우리 아날로그도 했잖아요. 통에 넣어가 우리가 해외 가면 막 엑스레이 찍어가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0년, 30년에 그걸 하면 안 되는, 계속 하면 안 되는데,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디지털로 진입을 했고, 코닥은 계속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포기를 못 했겠습니까? 새로운 데가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또 지금 있는 몇 조가 날아가잖아요. 그거 무서워가 못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신노이는 나만의 브랜드입니다. 그죠? 자, 이제까지 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 앞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가지를 나열했어요.
했는데, 이제 여기서 답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답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우리가 맨 앞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걷기와 운동했죠. 큰 주제가 어떻게 걸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우리가 나만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뭐다? 이 빨리 걷기입니다. 빨리 걷기, 그죠? 빨리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1초에 1m 30 이상, 1.36, 그죠? 이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발자국에 1초가 걸려야 돼요. 다 걸을 수 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요. 성큼성큼. 그리고 어떻게 걷는다? 허리 쫙 펴고 바르게 걸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매일 해. 일주일에 5번은 해야 된다. 그죠?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된다? 밖에 있는 데 가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화양연화 했죠. 화양연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변하는 세상 공부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이 고대로 있었다 하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는데 우리 앞에서는 뭡니까? 지금 여기가 뭐다?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그죠? 저자들이 전부 다가 뭐 순례길도 가보고 할 때 지금 여기서 히어드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에이 뭐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하면은 결과가 뭐다? 지금 여기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인데 행복보다도 우리가 사회 정의보다도 김형석 교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노인의 품격했죠. 노인의 품격. 그죠? 노인의 품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이 가장 원하는 게 존경심이고, 뭐 어떠고 저쩌고 뭐 많은 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노인이 돼가 나만의 브랜드를 내가 그 카탈로그 속에서 한번 설정해 보겠다 하면 뭡니까? 노인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노인 청년. 노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 안에 청년이 있어야 된다. 요새 뭐 영화 유명한 거나 드라마에 많은 게 뭡니까? 나 속에 너 있고 너 속에 나 있다 하는 게 유명한 요새 언어잖아요. 노인 청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큰 영역이 우아하게 넓자. 우아하게 하자. 일본에 뭐 젖은 낙엽 어떻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건강한 노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젖은 낙엽 끝이 안 보이려고 하면 사람이 건강한 노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적에 세상은 뭐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공짜가 있었다면 언젠가는 제가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걸 제가 설정하기는 뭐다? 공짜 주시면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나이 들수록 공짜는 없고 내가 어떻게 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는 대가가 정확하게 생활 문화가 되어 있어요. 뭐가 하면은 우리가 쇼핑센터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삽니다. 미국의 계산법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백인데 그 사람은 더하인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을 파냐면 내가 $10 주잖아요. 10,000원을 주면은 뭡니까? 물건을 10,000원 줍니다. 계산을 그래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10달러를 주고 내가 $8를 물건을 샀다 하면은 $2 내줘야 되잖아요. 내줄 때, 잔돈 $2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안 합니다. 물건을 앞에 $8 놔놓고, 10달러짜리를 1, 2 해가 달러 위에 얹습니다. 그래, 네 물건 $8하고, 지폐 2장하고 $10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 대가라는 겁니다. 대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우리가 본 때 6가지 나만의 브랜드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 빨리 걷기, 변하는 세상 공부하기, 지금 여기가 행복, 노인 청년, 건강한 노인, 공짜 전신 대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이 속에서 함의가 있으니까, 깊은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설정을 해놔놓고 이 6가지를 설정해놔놓고 제가 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설정한 6개 중에 하나를 제가 뭘 선택했냐면은 변하는 세상 공부하기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제가 결과가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유명한 두바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고 두바이입니다. 두바이가 옛날에 요런 땅이었어요. 섬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기 하는 원동력이 뭐다? 세상이 변해가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 가는 유학 온 사람을 초청해가 대전에 카이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라든지 군수 물자가 세계에서 지금 3번째래요. 그 기술이 지금 어마어마한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탱크 같은 거는 대한민국이 가장 좋대요. 그게 말 이런 현상하고 맞부딪히는 거죠. 요 쪼매한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1인당 GDP가 10만 달러, 10만 달러. 우리는 3만 달러잖아요. 10만 불이에요. 전부 공짜예요. 이거 지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 전이가 30년 전에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를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석유의 원동력이 뭐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세상은 변해가는데 점점 쪼그러들 거 아닙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 100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명한 학생들 공부를 미국 가서 시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의 부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다? 변하는 세상에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신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지금 하는 거는 여기 내용을 저한테 대입시키면 뭐다? 저는 걷기. 저 욕심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건강을 위해서 걷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뭐를 하나 정해갖고, 요런 오늘 뭐라 하나 하면 그 내용을 정도 제공해주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년의 영화로 한 편의 드라마를 생각하고 끝에 영어로 끝났다고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